저 568페이지 568페이지 자, 갑소유 주택 우리 임차에서 인도받았고 주민등록 전입했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러면 요게 대항력이고 요게 우선 면제권이죠. 물론 우선 면제권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선 면제권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약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다면 이때는 이걸로 그냥 대항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써먹을 수 없습니다. 우선 면제권은 어떤 경우에 써먹습니까? 경매되었을 때. 자, 이게 경매가 되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 쪽을 선택하든 우선 면제권 쪽을 선택하든 가능하죠. 그죠?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를 안 하고 이 말은 집행 그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서 이거 안 써내고 임차권의 존속적으로 가겠다. 자, 이자에 대항하겠다 말입니다. 그래도 된다. 존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싫으면 배당에 참가하는 거예요. 즉 배당 요구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써내는 거죠. 써내고 이자가 납부한 경매대가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고 나가면 되죠. 그죠? 우선 면제받고 나가면 됩니다. 자, 다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졌으면 경매가 되면은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임차권의 존속을 선택하든 우선 면제권 쪽을 선택하든 어느 쪽이나 선택 가능해요. 자, 그런데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했는데 자신의 보증금은 2억인데 이게 1억 7천에 낙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1억 7천밖에는 배당을 못 받잖아요. 돈이 다니까. 사실 그거 다도 아니지. 경매 비용 빼야 되니까. 그죠? 경매 비용 빼야 되니까. 괜히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 이게 다니까 그것밖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3천 못 받았죠? 자, 3천 이 잔액 가지고 경락인 보고 네가 쥐어 나간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또 들켰어요. 자,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즉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법 조문에 이 주택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보증금 전액이 다 변제 안 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존속하는 거예요. 네? 다 받을 때까지 존속입니다. 그래서 다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 이러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자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가 나타나서 다시 또 경매 들어와요. 제3자 정의 이렇게 경매 또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이게 다른 어떤 무에게 낙찰되면 말입니다. 낙찰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요걸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자,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은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계속 존속하니까 어떤 놈이 낙찰받든 간에 나는 못 나간다. 너는 못 나간대. 이러면 돼요, 그냥. 그죠? 못 나간다. 자, 못 나간다 그러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못 받은 요 돈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경매가 이제 또 이루어지니까 이 경매가 이루어지니까 요걸 가지고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를 받아내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대항만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항만 하는 거지. 더 이상 이제 배당에 한번 참가했다면 배당에 한번 참가해버리면 그러면 우선 면제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못 받아도 남는 것은 대항력뿐입니다. 맞죠? 그죠? 다시 자, 일단 배당에 참가했으면 우선 면제권은 이제 끝난 겁니다. 설사 자기 보증금을 다 변제 못 받아도 그래도 우선 면제권은 끝났어요. 뭐만 남았다? 대항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매 되더라도 그 경락연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선 면제권은 더 이상 행사 못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자, 주택임차권은 주택이 경매되면 원래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다만 이자가 대항력 가지고 있고 자기 보증금을 다 우선 면제 못 받았다며 그 잔액 한도 내에서는 임차권은 존속해요. 이때 임차권에 존속한다 할 때 이 존속하는 것은 대항력이지 우선 면제권은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의 권능은 대항력입니다. 우선 면제권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569페이지 제일 위에 괄호 3번입니다. 제목 보세요. 배당 요구했지만 보증금 전액은 배당을 못 받았어요. 예? 이때 두 번째 줄, 그 잔액에 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그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이거는 이제 소멸해버립니다. 배당에 참가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제2 경매 절차에서 그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 우선 면제권은 행사 못해요. 됐죠? 그죠? 자,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문장은 그냥 한번 보세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지만 이때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의 내용은 대항력이지 우선 면제권은 아니래요. 자, 그 말 다 이해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춘 사람은 경매가 되면은 배당에 참가 안 하고 임차권의 존속을 가든지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든지 둘 중에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이자가 배당에 참가 안 했으면 그러면 집행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배당에 참가 안 하고 임차권의 존속으로 갈 수도 있고 배당에 참가해서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배당에 참가 안 했으니까 집행법원에서는 존속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죠. 따라서 배당 안 해주는 거죠. 맞죠? 그죠? 요컨대 이 주택임차인의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 말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을 못 받는 채권이다 이 뜻입니다. 자, 배당 요구 채권은 배당 요구 신청해야 그래 배당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말뜻 이해했습니까? 자, 왼쪽 페이지에 밑에 괄호 2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이래요. 이 말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 못 받아요. 자, 근데 맨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경매 들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해달라라고 소를 제기하고 이걸로 판결 받아가지고 이 판결로 이걸 경매 들어간다 말입니다. 자, 경매 들어간다면 이때는 이자가 배당 요구 신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한다는 게 이게 우선 면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체가 배당 요구 신청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 들어간다면 이때는 배당 요구 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청서 여기에 자기 채권 액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래요. 경매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자기 채권 내역을 다 써요. 보증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다 써 있으니까 배당 요구 신청은 따로 할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제일 밑에 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가지고 임차 주택을 경매할 때는 일단은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해도 우선 면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 괄호 4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아요. A 갑소유주택의 우리 임차에서 주임법상의
주임법상에 대항 요건, 우선 면제권 이거 갖춘 거하고 그다음에 갑 소유 주택에 우리 전세권 설정받은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이렇게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이때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권 등기한 것만 말해요. 그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전세권 설정받은 게? 이거 뭘 안다고 지금 미안합니다. 상당히 미안합니다. 자, 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 여기서 이미 봤습니다. 자, 이게 경매가 되었을 때, 이자가 만약에 배당에 참가했다. 배당에 참가했는데, 자기 보증금은 2억인데, 1억 7천 낙찰되는 바람에, 자기가 1억 7천밖에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3천 잔해가지고 경락연에게 대항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건데, 주임법상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절대로 이 집에서 안 내쫓겨요. 안 내쫓겨, 내쫓길 일은 없습니다. 좌우정 줄 때까지 버티면 돼요. 뭐, 어떤 놈이 주든 간에 좌우정가 나는 쥐어 나간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 이게 경매됐습니다. 앞에 손수리권자 없다 치고, 손수리권자 있으면 얘기 달라집니다. 손수리권자 없고, 경매됐을 때 이 사람도, 이거는 전세권은 용인물권자 성격, 담보물권자 성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경매 절차에서는 어느 쪽이든 선택 가능해요. 만약에 이쪽으로 선택하려면 배당에 참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배당에 참가하지 말고 배당 요구 신청하지 말고 전세권에 전속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경락 받는 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을 선택한다. 그 얘기는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하는 거죠.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했더니 그랬더니 자기 전세금은 2억인데 이게 1억 7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밖에는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3천 가지고 경락연에게 쥐어나간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돼요. 한번 자기가 배당에 참가했다는 것은 담보물권 쪽을 선택했으니까 자, 담보물권자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은 자기 채권액을 다 우선 면제 못 받아도 경매가 끝나면 다 소멸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소멸입니다. 일단 배당에 참가하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소멸해요. 자기 전세금을 다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무조건 소멸해요. 이 점만 보면은 저게 더 유리하죠. 더 유리해요. 근데 이게 더 유리한 점은 이자가 돈 안 내줄 때 말입니다. 안 내주면 이거는 바로 자기가 경매 들어가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전세가 실행 바로 경매 들어가죠. 즉 전세금 회수가 시속해요. 이거는 이자가 돈 안 내줄 때 자기가 바로 경매 들어갑니까? 아니죠. 소송해야 됩니다. 판결 받아야 경매 들어가요. 소송해서 판결 받게 가지. 최소한 1년입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회수 못하는 거지, 그죠? 그게 여기 단점이에요. 장단점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주임법상의 요건 갖추면 좌우지간 내쫓기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다 줄 때까지 안 나간다 이러면 돼요. 그러나 보증금 회수가 이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주면 그냥 바로 경매 쳐버려요. 그래서 전세금 회수가 빨라요. 그죠?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거죠? 잔액 가지고 대항 못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임법상에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불안하니까 전세권도 설정받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죠? 전세권도 설정받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자, 이런 주택이 나중에 경매되었습니다. 경매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배당 참가해도 괜찮고 이거 가지고 배당 참가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배당받은 돈이 자기 전세금 2억인데 1억 7천 낙찰되는 바람에 3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이걸로 대항하면 돼요. 맞죠? 그죠? 이걸로 대항하면 됩니다. 자, 또 반면에 이 사람이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했을 때 이때 이거는 전세권 가지고 배당 참가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경락이 되더라도 아직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전세권 존속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걸로 배당에 참가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전세권의 부담을 이자가 따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게 570페이지 제일 위에 괄호 4번입니다. 괄호 4번 전부 보세요.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줄 끝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아직 변제 못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임차권으로 대항하면 돼요. 됐죠?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임차인의 지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배당 요구하지 않은 전세권, 이거는 배당 요구 안 한 거니까 이거는 경매로 소멸 안 해요. 그래서 경락인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자, 이해했죠?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갑소유와 그 다음에 갑소유 주택입니다. 우리 임차를 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건물에만 설정된 거예요. 이 건물 여기에만 설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되었는데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전부 다가 경매되었어요. 전부 다가 경매되었을 때 이 사람은 건물 부분의 경매대가뿐만 아니고 토지 부분의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제를 받는다. OX 또 X가 또 한 개 포함되네. 자, 판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했지만 이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 말입니다. 이 계약서 원래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 원인 증명 서류 여기가 들어가죠, 그죠? 등기소에. 그러면 이 서류에다가 등기 필증 찍혀 나오죠, 그죠? 등기 필증 덧붙여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등기 필증에 찍혀 있는 등기관의 접수인 그게 날짜 있습니다. 날짜 그게 등기관이 찍은 거니까 행정관서가 찍은 거니까 이거는 확정일자 맞죠? 국가기관이 찍은 거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나 진배 없는 계약서다 맞습니까? 이거 보호하려고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기관의 접수인 그게 적히는 날짜, 그 날짜 그게 확정일자니까 이거는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 계약서로 봅니다.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갖춘 사람은 대지의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혹시 모르면 지금 아세요. 자, 다시 A 소유 토지, A 소유 주택,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권 우선 면제권 갖췄을 때 만약에 주택과 대지가 다 경매되면 주택 부분, 그 다음에 대지 부분 경매대가 양쪽에서 우선 면제 받아요. 법 조문에 대지를 포함하는 주택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부분의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제 받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자가 주임법상의 대항력권 갖추고 그 다음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등기해도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찍혀있는 등기관의 접수인 그게 확정일자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대지 부분의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 안 이해? 이해.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끝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건물에 관해서만 작성되었고 그 전세권 등기도 건물에만 맞춰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지자 그거 주의하세요. 대지 및 건물 전부에서 우선 면제가 된대요. 밑에 괄호 5번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막 때리니까 자꾸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갑소유 주택입니다. 우리 임차에서 대항력권, 우선 면제권 다 갖췄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을 이걸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임차권 양도할 때는 물론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적법한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매되었어요. 자, 경매되었을 때 이 임차권을 양수한 자 이자도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해서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OX. 자, 제발 쉽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웃으면 이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임차권을 양수했다 그랬잖아요. 임차권을 양수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탈퇴 빠져나가는 거고,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받아서 적법하게 넘겼으니까 이자가 임차인 맞죠?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있는 임차권 이자가 양수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면제 받아야지. 왜 못 받아? 됐죠? 됐고, 근데 갑소유 주택에 우리 임차에서 대항력권, 우선 면제권 있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 반환 받을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걸 병한테 양도한 거예요. 임차권 양도한 거 아니에요. 채권 양도한 겁니다, 그냥. 이때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되면은 이자가 경매 절차에서 양수한 보증금, 그걸 가지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임차인 아니잖아요. 우선 면제권은 임차인에게 인정하잖아요. 이건 임차인 아니죠. 한 번 더. 자,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우선 면제권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걸 양수한 사람은 우선 면제권 없어요.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만약에 은행이면 어떨까? 은행은 이걸 왜 양수해요? 왜 양수합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양수하는지. 은행이 채권 장사하려고? 채권 이렇게 샀다가 넘기고 막 이러려고? 아니잖아요. 우리 뭡니까? 우리 시중에서 흔히 하는 말로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봤죠? 전세금 담보대출 이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에게 대출해주는데, 이걸 담보 잡아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자가 대출금을 이자가 못 갚으면 임대차 끝날 때 이쪽에서 보증금 이쪽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자,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채권 이걸 이쪽에 양도시키고 그 통지를 이쪽에 해줍니다. 나중에 끝나면 이쪽에 내주지 말라고 통지해줘요. 이거는 대출을 위해서 담보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선 면제권 인정되어야 그래야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 법조문이 신설된 거예요. 한 번만 더. 원래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다면 이런 사람은 우선 면제권 없어요. 그러나 여기가 금융기관이면, 자, 금융기관이면 우선 면제권 인정해 줍니다. 바로 대출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5번에 임차권 양수인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질것에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임차권을 양수했으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 보증금 반환 채권 요것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면제권 행사 못해요. 그죠? 다만 일정한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은 임차권 승계 안 하고도, 즉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하고도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옆에 페이지에서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A 소유 주택을 B가 임차했습니다. 임차하고 대항력권, 우선 면제권 갖추고 2년 살다가 다시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또 2년 살다가 또 갱신 계약했어요. 자, 이렇게 갱신 계약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 나가다가 도중에 저당권자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경매되었습니다.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자, 이 임차인 B가 이 경매 절차에서 이 사람보다 먼저, 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 어때요? 예? 그러니까 몇 번 갱신 되풀이 나갔을 때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마지막 갱신했을 때 그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다가 아니고 이게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그죠? 최초 먼저 생겨난 거, 이게 갱신 되더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보다 이게 먼저 빠른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에 마지막 두 개 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당초의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그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우선 면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들은 크게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573페이지 그 중간에 큰 3번 저것도 옛날에 시험이 잘 나오다가 요즘에 좀 뜸해서 제가 그전 강의 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갑 소유 주택입니다. 우리 임차인이에요. 근데 보증금 이자가 안 돌려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이걸로 판결 받아가지고 그 판결 가지고 자기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경매 신청해 버립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죠? 이자가 원래 대항력권, 우선 면제권 자 인도받았고 주민등록은 전입했고 확정일자 다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에 원래 이쪽에 보증금 반환과 이쪽에 임차 목적물, 임차 건물, 임차 주택 그 반환 이거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 있죠. 동시 이행관계 있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지금 이자가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이쪽에 이 처물을 법으로 강제 이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 이행관계는 자기 처물을 이행해야 돼요. 원래는. 다시 한 번 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처물을 법으로 강제 이행시키려면 자신의 채무도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행해버리면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경매만 시켜놓고 우선 면제는 못 받게 돼버립니다. 이거 부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임법이 반환 안 하고도 경매할 수 있는 걸 해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확정 판결 가지고 이걸로 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이게 뭐죠? 임차 주택 반환 그죠? 임차 주택 반환 이거 안 하고도 경매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 자 우리 임차인인데 대항력권 우선 면제권 가졌습니다. 근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았고 또 자기는 이사를 가야 되고 저 부산으로 가야 돼 이제. 근데 이사 가버리면 이거 다 깨져버리죠. 그죠?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주택 그 소지재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이 명령 받아서 이걸로 등기해 놓으면 이 등기로서 이게 유지되죠. 그죠? 이제 이사 가도 괜찮아요. 요거 해놓고 이사 갔을 때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서 등기하는 것은 요 임대차 존속 중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임대차 종료했는데 보증금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돼요. 이 주택 주소지 관할 법원에.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서 등기를 해놓은 이런 주택은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어도 이거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호되면 이자가 피번이가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이 사람 보호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등기해 놓았을 때 이 사람의 보증금 반환과 요 등기 요거 말소 요거 서로 동시 이행관계 있는가? 왜 아닙니까? 요 등기는 말이죠. 요거는 이 주택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용익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보증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증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담보가 목적입니다. 원래 담보에서는 담보 등기 말소보다 채무자의 변자가 선이행 의무 맞죠? 동시행관계 있지 않고 이게 여전히 선이행이고 요건데 이거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게 말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 내줄 보증금에 연체이자 꼬박꼬박 다 물어야 돼요. 맞지 그죠? 동시행관계 있으면 연체이자 발생 안 하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신청 요거는 쉬운 거니까 각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뒷페이지에 그게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러한 주택이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를 해놓은 주택 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서 등기를 해놓은 그 주택은 그 후 임차한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어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했을 때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괄호 2번 읽어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그래도 배당을 받는다. 왜 그래요?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그래도 배당에서 제 못 시킨다.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이걸 왜 했습니까? 보증금 반환 받으려고, 즉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으려고 이거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을 배당에서 제시시키면 됩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저당권 왜 설정받아요? 나중에 경매되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목적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배당에서 제 못 시킵니다. 이거 똑같은 법리예요. 이것도 우선 면제 받을 그 목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 시키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큰 5번에 소액임차인은 우선 서울이면 보증금액이 얼마 이하인 줄 알아야 되죠? 1억 이하인 자 1억 이하인 자가 소액임차인이에요. 그 다음 1억 달을 우선 면제 받습니까? 아니죠. 3,400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데 이건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뭐 약간 여담인데 자 보세요. 이러면 자 어떻게 배당되는지 보세요. A 소유 주택입니다. 먼저 은행에서 1억 가지고 저당 잡아놓았고 이런 주택을 병이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입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이면 이거 소액임차인 맞죠? 나중에 이게 경매되었는데 자 이 차가 또 주민등록 전입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가정해요. 보통 소액임차인도 이렇게 다 해요. 보통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경매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1억 7천에 낙찰되었다라고 쳐요. 좀 계산을 쉽게 하자. 1억 3,400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요 경락대금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당한다? 자 우선 3,400원 이자가 먼저 가져가요. 자 이자가 3,40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니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6,400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자가 1억 가져가요. 이거 다 빼면 아직도 3,000 남았죠? 그거는 이자가 이순이자로 받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맞죠? 그죠? 요거는 앞에 선순위권자 있어도 최우선 면제 받아요. 요거 뺀 나머지 금액은 이자와 순수를 따져야 돼요. 맞죠? 그죠? 요거는 후순위 배당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소액임차인은 자,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기 전까지 이자가 인도받았고 주민등록 전입한 사람만 보호돼요. 이 말은 경매 시작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만 보호돼요. 경매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경매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경매 신청의 등기입니다. 그때부터가 경매 시작이죠. 그 전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에 세 번째 줄 경매 신청의 등기. 자, 경매 신청의 등기 다른 말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때부터가 경매 시작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 되기 전까지 이 주택에 들어왔고 주민등록 전입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보호돼요. 그 다음 오른쪽은 뭐 그냥 숫자니까. 자, 숫자니까 요즘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서울이면 다시 보증금이 얼마 이하인 자? 1억 이하인 자. 그 다음에 얼마까지만? 3,400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갑소유 토지와 그 다음에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임차에서 대항력근, 우선면적은 가졌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택과 대지가 다 경매되면 주택뿐만 아니고 대지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면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우선면적을 받아요. 받습니다. 약간 여담하겠는데 실제로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런데 이 낙찰가가 만약에 1억 5천씩 낙찰되었다. 숫자를 조금 이게 3억이다. 그다음에 요거는 2억에 낙찰되고 요거는 4억에 낙찰되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양쪽에서 다 우선면적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배당받을까? 여기서 1억, 여기서 2억, 여기서 1억, 여기서 2억. 그러면 여기서 3억, 여기서 2억, 여기서 1억. 자, 보세요. 대항력권과 우선면적권을 갖춘 사람은 대지를 포함하는 주택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면적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 경매대가와 대지 경매대가에서 양쪽에서 우선면적 받아요. 이거는 이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이자가 공동담보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동담보권자, 아까 우리 그전에 공부했던 공동저당권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동시에 배당받는다면 각 경매대가 액수에 비례해서 이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억 받고 여기서 2억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배당받아요. 그러니까 동시배당할 때 부담 안벌이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대항력권과 우선면적권을 갖춘 사람은 이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공동담보권자는 마찬가지예요. 공동저당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매만 못할 뿐이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동시배당한다면 보통 동시배당이겠지 뭐. 일단은 각 채권에게 비례해서 각 경매대가 액수에 비례해서 이 채권의 분담을 정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만약에 이게 미등기 무허가주택이다. 미등기 무허가주택이에요. 미등기 무허가주택을 임차한 사람도 이런 요건만 갖추면 보호가 된다, 보호 안 된다? 보호돼요. 보호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등기 무허가주택이라면 갑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주택을 경매하기는 이건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토지망 경매 드는 경우가 생겨나요. 이런 경우에 토지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면적을 받는다. OX 받아요. 자, 다시 주택과 대지 양쪽에 대해서 담보권자입니다. 담보권자니까 대지망 경매 되더라도 우선면적을 받습니다. 예? 받고 그 다음에 이러면 어떨까? 만약에 갑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이제 이자가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주택 임대인과 땅 소유자가 지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채권자가 나타나서 경매 친 거예요. 자, 경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해서 우선면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담보권자예요. 담보권자니까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갑소유 주택에 우리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면적을 갖췄을 때 설사 이자가 이 주택을 병에게 팔고 난 다음에 경매되더라도 그래도 우선면적 받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토지가 소유자가 바뀐 후에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면 소액 임차인 같으면은 주택 경매대가 그리고 대지 경매대가 양쪽에서 최우선면적 받죠. 최우선면적 받아요. 이것도 땅 소유자가 바뀐 후에 경매되더라도 그래도 토지 경매대가에서 최우선면적을 받아요. 최우선면적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면적 받으려면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 전입한 사람만 보호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토지만 경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이건 안 되니까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이자가 주민등록 전입했으면 된대요. 그러면 우선면제 받는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이 소액 임차인이나 이런 임차인은 토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면제 받는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바뀐 후에 그래서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경매되더라도 마찬가지래요. 그래도 우선면제 받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 임차인 같으면은 이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만 이쪽으로 주민등록 전입했으면 그러면 된대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4번에 바로 1번 소액 임차인을 최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대항력권,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담보물권자입니다. 네? 법정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거는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서 임차 주택과 그 땅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래요. 그 말 이해했습니까? 자, 주택과 그 다음에 땅 소유자가 지금 달라진 상태에서 경매되더라도 그래도 우선 면제 받는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괄호 2번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은 대지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만 대항력권을 갖추면 된대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의 등기가 마쳐지고 주민등록 전입해야 되는가, 그 전에 주민등록 전입했어야 되는가 할 필요 없답니다. 대지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된대요. 됐죠? F 배지. F 배지는 좀 쉽습니다. 기간 몇 년 보장됩니까? 2년 보장되죠. 2년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은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그 전 사이에 갱신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없었다, 그죠? 이러면 법정 갱신되죠. 또는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 안 했다면 또 법정 갱신돼요. 자,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 됩니까? 2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몇 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뒷페이지. 자, 차임 증감 청구입니다. 자,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할 때는 차임 올려주세요. 증액 청구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지나야 됩니다. 1년 전에 안 돼요. 또 1년 지나서 증액 청구하더라도 5% 초과 못해요. 맞죠? 5%를 초과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다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 이때는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또 1년 안 지나도 당사자가 합의로 증액할 때는 1년 안 지나도 괜찮고 5% 초과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년 그다음 5% 제한받는 것은 임대인이 일방적인 증액 청구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 청구할 때 이때 1년 제한받고 5% 제한받아요. 밑에 큰 이번에 임차권의 승계 이 부분은 시험은 뭐 잘 나오진 않는데 근데 미리 봐두지 않으면 혹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건 100% 틀리죠. 그래서 높아심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A 소유 주택입니다. 우리 임차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병여와 사실혼 관계로 바로 이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없다. 자, 원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혼인신고하는 사람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다른 재산권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국고로 귀속해요. 국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국고로 귀속되는데
왜? 선생님이 바람풍 해도 학생은 바람풍으로 그러세요. 자, 국고로 귀속돼요. 국고로 귀속되는데, 자, 보세요. 한번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임차권도 저상권 맞죠? 이것도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참 난감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 것도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집에서 내쫓깁니다 지금. 그죠? 이건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임차권만큼은 국고로 안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쪽으로 넘어가게, 이쪽으로 승계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A 소유 주택입니다. A 소유 주택. B가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전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처입니다. 이혼했든지 죽었든지. 그 밑에 자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식이에요. 원래 이 혼인 중에 생겨난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남자가 D 인여와 사실혼 관계로 지금 살고 있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요렇게 요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형입니다. 형인데, 근데 또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세요. 이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장남이 어머니 모시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남긴 저당권은 상속인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부부는 상속권 없어요. 그죠? 자, 이자가 상속받아요. 이자가 상속받은데 지금 상속인이 있는데 그 상속인이 이 집에서 같이 안 살고 있죠. 같이 안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임차권마저 상속인에게 간다면은 이 아줌마는 내쫓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맞죠? 눈에 가시인데 아줌마 나가 이러면 이거는 골치 아프죠,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 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성계하게 해놨어요. 여기는 1촌입니다. 1촌이죠? 1촌인데 여기는 2촌이고 동생입니다. 여기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도 더 가깝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성계 안 돼요. 도대체 이쪽에 성계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형님이 안전하게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성계시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자, 다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성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무조건 2촌이라고 해서 성계받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형도 2촌 맞죠? 2촌인데 여기는 10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짜리 주택을 성계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말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들이 잘 몰라요, 이걸. 왜 이 조문이 있는지를 취지를 몰라요. 이 취지는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건친자들, 이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예요. 주거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같이 안 살고 있으면 성계 못해요. 자, 읽어볼게요. 2번에 1번.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그럼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해요. 이거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자가 만약에 같이 안 살고 있다면 이때는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또 같이 살고 있는 이촌, 이 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강의를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에 나머지 할 거예요. 뜰뜰한 표정. 자, 토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